32페이지에 더 읽어보기인데요. 보통 우리 더 읽어보기 잘 안 나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시험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서 미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시면 다음은 편지 형식으로 된 수필입니다. 자, 우리 수필은 뭐예요? 글쓴이가 자신이 경험한 것 안에서 얻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수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이 무엇이고 이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이 얻은 감동이 있는지 혹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게 수필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람 뭘 경험했고 뭘 느꼈는가? 자, 그러면 어머니가 제목이 어머니는 왜 숲속에 이슬을 털었을까예요. 그러니까 왜 털었을까? 그 까닭을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주제를 먼저 보시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생길이란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요. 자, 특징은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는 액자식 구성. 액자 구성 뭔지 다 알죠? 내부와 외부. 외부가 먼저 있고 그 안에 내부 이야기가 있고 다시 외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포인트는 내부에 있다는 거. 자, 아버지. 나는 아버지야 이제. 아버지 글쓴이가 아버지가 돼서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니까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같은 형식, 우리 편지 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아버지가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떠냐면 굉장히 친근하고 정감 있게 대화체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이야기에서 대화체가 나올 거고요. 내부 이야기로 바뀌면 약간 말투가 바뀝니다. 서술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어머니는 왜 숲속에 이슬을 털었을까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아들아 하고 부르네. 자,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읽는 이는 누구? 아들이야.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 쓰는 형식.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이고요. 아들아 하고 편지 쓰는 이 부분이 외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야 너에게 하는 얘기지만 어릴 때 나는 학교 다니기 참 싫었단다. 그러니까 꼭 너만 했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구나. 어땠다? 학교 다니기 싫었던 것 같다. 자, 친근하게 정겹게 이야기 나누는 대화체죠? 사람들은 아빠가 지금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자, 글쓴이의 직업입니다. 글쓴이는 뭐다? 소설가. 글쓴이의 직업. 우리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소설가입니다. 저 사람은 어릴 때 참 착실하게 공부를 했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단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는 가끔씩 학교를 빼먹었단다. 집에서 학교까지 오리쯤 산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학교를 가다 말고 그냥 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온 날도 있었단다. 그러다 중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정말 학교 다니기가 싫었단다. 학교엔 전화가 있어도 집에는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자, 바로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의 이야기다. 학교엔 전화가 있어도 집에는 전화가 없던 시절. 자, 과거의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전입니다. 배경은 시골에는 전화가 잘 없던 그런 때. 자, 내가 학교를 빼먹어도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단다. 학교로 가는 길 중간에 산에 올라가 아무 산속가에나 가방을 놓고 앉아 멀리 대관령을 바라보다가 자, 그러면 이 글쓴이의 고향은 대관령이 보이는 그런 마을,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의 마을이 나의 고향입니다. 고향. 어린 시절 살던 곳, 대관령이 보이는 곳이에요.
자, 점심때가 되면 그곳에서 혼자 청승맞게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단다. 어떤 날은 혼자서 그러고 또 어떤 날은 같은 마을에 친구를 꿰어서 같이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 점점 대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를 가지 않는 날도 있었단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비가 와서 눈이 와서 오늘은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하는 식으로 갖은 핑계를 댔단다. 학교 가기 싫어서 맨날 핑계대고 빠졌어. 왜 그랬을까? 자, 얘가 그렇게 학교 가기 싫었던 이유는요. 생각해보니 우선 자, 첫 번째는 학교가 너무 멀었단다. 첫 번째 이유. 아빠가 태어난 대관령 아랫마을에서 아까 대관령 보이는 마을, 대관령 아래쪽의 마을, 강릉 시내 중학교까지는 자 강릉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20리길을 걸어 다녀야 했단다. 큰 산 아래의 오지마을이라 자 동떨어진 마을 자 여기가 이 사람의 고향이죠.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던 시절의 일이란다. 자 그러니까 오지마을에는 전기도 없고 버스도 없던 그때. 자 그러나 그거야말로 핑계고 무엇보다 자 내가 안 간 이유 학교에 가도 재미가 없었단다. 자 가기 싫었던 이유 두 가지죠. 학교도 멀고 가봤자 재미도 없고. 지금 내가 아들인 너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근한 대화체가 나오고 있고 자, 학교 가기 싫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간이 나오는데요. 5월 어느 날이었다. 자, 말투가 바뀌죠? 자, 내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내부 이야기. 자, 내부 이야기는 어린 시절 엄마와 있었던 일이에요. 5월 어느 날이었다. 자, 바로 액자 구성에서 과거. 자, 내부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그날도 나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왜 안 가냐고 물어 공부도 재미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어린 아들이 그러니 어머니로서도 한숨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도 얼른 교복으로 갈아입어라. 학교 안 간다니까. 그 시절 나는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어머니를 만만히 보아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아이들 모두 그랬다. 아버지에게는 존댓말을, 어머니에게는 다들 반말로 말했다. 자, 왜냐면 어머니가 더 아버지보다 편한 거야. 아빠는 좀 엄하고 엄마는 좀 따뜻하고 감싸주는 좀 편한 사이. 우리 이런 거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 자, 모. 아버지는 좀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롭다. 보통 옛날엔 이런 집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보면 맨날 자 엄격한 아버지와 잘 따뜻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다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아빠가 오히려 따뜻하고 엄마가 엄격하다 이런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 자 어쨌든 나는 엄마랑은 친근한 사이, 편한 사이였어서 반말로 합니다. 안 가면 자, 엄마가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잘하다가 이 다음 농사 지을 거라고 라고 대답했죠. 자, 엄마가 애미가 신장로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자, 신장로는 새로 낸 길 위에 나와 있죠. 자동차 다니게 넓게. 얼른 교복 갈아입어. 몇 번 옥신각신 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가 먼저 마당에 나와 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섰기 때문이었다. 나는 잠시 전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까지 넣어 책가방을 챙겼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지게 짝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걸로 말 안 듣는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때리려고 짝대기 들고 있는 줄 알아? 자, 그런데 이제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 자, 어머니는 어때? 자, 나를 막 강압적으로 막 혼내고 빡지르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편이었어요. 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나는 신발을 신고도 마루에서 한참 동안 멈칫거리다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자, 오른쪽 가볼까요? 자, 얘가 안 내려오니까 얼른 가자. 어머니가 재촉했다. 그런데 그 짝대기는 왜 들고 있는데? 애미가 이걸로 널 때리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냐? 겁나긴 때리면 도망가면 되지. 역시 엄마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편하게 대고 있어요. 그래, 너는 애미가 무섭지도 않지? 그래서 애미 앞에 학교 가지 않겠다는 소리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학교가 머니까 그렇지 가도 재미없고, 공부 재미로 하는 사람 없다. 그래도 해야 할 때 해야 하니 다들 하는 거지. 하니까 또 얘 계속 물어봐요. 시계 짝대기는 왜 들고 있는데? 너 데려다 주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걱정 말고 가방 이리 줘라. 하루 7시간씩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도시락까지 넣어 가방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자,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나는 어머니에게 가방을 내밀었다. 엄마 달래니까 그냥 바로 줍니다. 약간 이때까지는 어때? 철이 좀 없어요. 자, 무거운 가방 어머니가 들도록 그냥 착 내밀어줘요. 자, 어머니는 한 손은 내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은 지게 짝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자, 내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요. 자, 어머니한테 굉장히 편하게 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중간 이로 가볼까? 그러다 신장로로 가는 산길이 흘러 어머니가 다시 내게 가방을 내주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네가 가방을 들어라.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싫어하니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셀까봐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나의 짐작입니다. 내가 학교 가기 싫어하니까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셀까봐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나의 글쓴이의 짐작이요. 자기 추측이야. 나는 어머니가 내주는 가방을 도로 받았다. 너는 뒤따라 오너라. 거기서부터는 이슬바지였다. 자, 이슬바지 무슨 뜻? 양쪽에 이슬 맺힌 풀이 우거진 좁은 길. 그럼 좁은 길을 지나가려면 이슬을 다 받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지나가야 되는 좁은 길, 산길이니까 어떤 길인지 알겠죠? 자,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좁은 산길 양 옆으로 풀잎이 우거져 길 한가운데로 늘어져 있었다.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이 조록조록 매달려 있었다. 자, 이슬이 있는 그 길을 지나야 돼요. 어머니는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두 발과 지게짝대기를 이용해 내가 가야 할 산길의 이슬을 떨어내기 시작했다. 자, 엄마가 먼저 앞서 걸으면서 이슬을 다 털어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뭐 했다? 자, 내가 가야 할 산길의 이슬을 떨어냅니다. 어머니의 몸빼자락이 이내 아침 이슬에 흥건히 젖었다. 어머니는 젖는데도 계속 발로 이슬을 떨고 지게짝대기로 이슬을 떨었다. 자, 이슬을 떠는 어머니의 행동 바로 뭐야? 아들이 학교 가기 멀다고 가기 싫다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도록 이슬을 미리 털어내 주는 거야. 자, 바로 뭡니까?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사랑이죠.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에요. 이슬떨이는. 자, 좀 편하게 가도록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어머니 헌신과 사랑. 자, 넘어가시면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내 교복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었다. 신정로까지 15분이면 넘을 산길을 30분도 더 걸려 넘었다. 왜? 엄마가 떨고 그 다음에 가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 어머니 옷도 그 뒤를 따라간 내 옷도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나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떼국이 찔꺽찔꺽 발목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옷을 흠뻑 적신 다음에야 신장로에 닿았다. 자, 이제 이걸 신어라. 거기서 어머니는 품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내게 갈아 신겼다. 자, 젖을까봐 새 양말과 새 신발을 미리 품속에 넣어왔습니다. 자, 어머니의 정성이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주 마음먹고 준비해온 것 같았다. 앞으로는 매일 떨어주마. 자,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정이죠. 자, 아들을 향한 혹은 자식을 향한 자, 애정과 헌신입니다. 엄마 힘들단 말이야. 근데도 매일 해줄게.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로 가. 중간은 다른 데로 세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울진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 바로 나의 심리. 어머니의 그 애정, 그 헌신, 그 희생적인 사랑 이걸 막 느낀 거야. 그래서 어때?
감동받았어. 감동.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자, 그래서 뭐 했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죠. 이제 학교 잘 갈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떨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날 가끔 어머니는 그렇게 내 등굣길에 이슬을 떨어주었다. 또 새벽처럼 일어나 그 길에 이슬을 떨어놓고 올 때도 있었다. 엄마 너무 바쁘면 먼저 가서 떨어놓고 올 때도 있어. 물론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무리 먼저 그 길에 이슬을 떨어내도 집에서 신장로까지 산길을 가다 보면 내 옷과 신발도 어머니의 것처럼 젖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어머니는 그 산길에 이슬을 떨어준 것이다. 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얘가 다시 졌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젖었기를 바라는 마음.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죠. 바로 무엇이라도,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도움이 되든 말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죠? 엄마한테? 또 우리 엄마는 약간 이런 성격이라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읽을 때마다. 그때부터 나는 학교를 결석하지 않았다. 자, 바로 뭐예요? 엄마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뭐 했어? 반성하고 변화했다. 자,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었죠? 자, 나를 올바르게 그리고 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줍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나는 변화했다. 자, 중간사.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과거 회상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현재로 왔죠? 현재. 자, 그때 어머니가 이슬을 떨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나를 여기까지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 다 누구다? 어머니다. 라는 거. 돌아보면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는 내가 지나온 길 고비마다 이슬더리를 해주셨다. 자, 내가 지나온 길 뭐니? 내 인생에서. 고비는 힘든 일이 생길 때, 역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괴로울 때 이슬더리를 해줬다. 뭐 했다? 희생과 헌신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해줬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지나온 길 고비마다 이슬더리를 해주셨다. 바로 인생길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처할 때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 이때 뭐 했다? 자, 어머니의 헌신으로 나를 이끌었다. 자, 나를 이렇게까지 살아오게 만들어줬다. 아들은 어른이 된 뒤에야 그때 어머니가 떨어주시던 이슬더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슬더리는 뭐다?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헌신이다. 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떨어내주신 이슬만 모아도 자, 그렇게 떨어내주신 이슬만 모아도 내가 온 길 뒤에 작은 강 하나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 내가 온 길은 뭐라고? 내 인생. 내 삶에 있어서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무지무지하게 크다. 자, 바로 어머니의 큰 사랑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 넘어가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내부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다시 아들아 하고 나옵니다. 이제 다시 외부 이야기죠. 다시 외부 이야기. 다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 나는 그 강을 이제 이슬강이라고 이름 지으려 한다. 이슬강. 자, 이슬강은 뭐예요? 바로 어머니가 나에게 희생과 헌신으로 떨어주신 그 이슬바지. 그리고 그것이 강을 이뤘어. 그러면 그것은 뭐니?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 자식에게 베푸는 끊임없는 사랑을 이슬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자식에게 베푸는 끝없는 사랑. 이걸 이슬강이라고 이름 붙일 거야. 그러나 그 강은 이 세상에 없다. 오직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강이란다.
그때 아빠의 등굣길에 이슬을 떨어주시던 할머니 연세가 올해 74이다. 어쩜 할머니는 그때 그 일을 잊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빠한테는 그 길이 이제까지 아빠가 걸어온 길 가운데, 자, 걸어온 길이라는 건 자기의 삶, 자기 인생길, 인생을 말해요.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왜? 어머니의 사랑이니까 아름다운데 안타깝고 마음 아파. 왜? 엄마 힘들겠잖아. 자기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길이 되었단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는 자랐다. 이 다음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처럼 너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아름다운 길은 뭐니? 너가 컸을 때 너도 나처럼 이 부모의 끝없는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그런 끝없는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런 얘기야. 아름다운 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사랑을 베풀고 싶다. 사랑을 주고 싶다. 자, 나도 우리 어머니가 해준 것처럼 너에게 깊은 사랑을 주고 싶다. 부모의 깊은 사랑. 글씨가 볼 수가 없게 됐네. 부모로서 자식에게 베푸는, 자식에게 주는 깊은 사랑. 자,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베풀어주고 싶다. 나도 그렇게 너에게 사랑을 많이 듬뿍 주고 싶다. 어린 날 나는 그 길을 걸어 나오며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을 바라보았단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을, 무슨 얘기, 이거 부분 무슨 얘기니? 어린 날 나는 어머니의 사랑, 그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삶, 내 앞에 펼쳐진 날들을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겠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세상을 나쁘게 바라보진 않겠지? 자,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 밑줄에 볼까? 내 앞에 펼쳐진, 그럼 바로 내 인생에, 내 앞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 자, 바로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길들, 자,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길이니까 내 앞에 인생, 자신의 인생,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가졌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 시선을 갖게 되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아들아, 길은 그 자체로 인생이란다. 그리고 그것을 걷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란다.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인생이니까 자, 뭐 하자? 자, 그 길, 다양한 길 걸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자, 다양한 삶을 살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자,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삶의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들 역시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삶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기를. 자, 길은 인생이야. 그것을 걷는 게 우리 삶이야. 너에게도 그런 길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바란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37쪽까지 풀게요.